시대가 지나면서 유튜브나 블로그에 여드름 홈케어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설명들과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셀프 압출을 했을 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드름 홈케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이쁜 느낌 이용석입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유튜브나 블로그에 여드름 홈케어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설명들과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나는 이 사람들이 한 거 다 따라하고 저 사람한테도 조언을 구했는데도 여드름이 아직도 그대로지?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필수로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여드름 홈케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드름이 왜 생길까요? 유전적인 원인이신 분들이 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은 화장품을 사용하고 똑같은 헤어 트리트먼트를 사용해도 이상하게 나만 거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여드름이 더 잘 생기게 되죠. 장기적으로 여드름을 대해서 굉장히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홈케어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홈케어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홈케어 중에서 오늘은 압출,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시죠? 여드름 패치, 그리고 스킨케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압출인데요. 집에서 그냥 여드름이 이렇게 걸리면은 이렇게 픽 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남성분들 그냥 긁어서 터트리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셀프 압출을 했을 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세균 감염입니다. 우리 손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근데 테레비 보다가 갑자기 손에 뭐가 걸리면 나도 모르게 긁고 피가 나? 피가 난 김에 좀 더 짜야지 하고 짜고 옆에 있는 크리넥스 휴지로 이렇게 닦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균들을 내 여드름 흉터에다가 주입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세균 감염이라서 깔끔하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흉터가 생길 수가 있겠죠. 흉터가 생기게 되면은 오히려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여드름이 위험한 질환이 아니에요. 여드름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 없죠? 그러나 여드름은 흉터가 생기거나 색소 침착이 따라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치료가 훨씬 어려워지니까 처음부터 흉터랑 색소 침착이 안 따라오게끔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출을 하실 때는 병원에서 깨끗하게 멸균된 기구를 통해 가지고 압출을 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압출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사바늘 사용해서 세균 감염 안 되게 저 잘하는데요. 그럼 집에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럴 경우엔 집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스스로가 좀 자신 있으면 하셔도 되지만 자신감이 생기기 전에는 압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 번쯤은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손으로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터져갖고 짜야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손을 좀 깨끗이 씻거나 멸균된 면봉을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모든 여드름이 압출을 한다고 나오지가 않아요. 압출을 정말 하루에도 막 수천 개씩 하시는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압출을 했을 때 안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마침 오늘 제가 여드름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살짝 지금 여드름이 올랐는데 아파요. 그리고 안이 꽉 차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애들은 절대로 압출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염증 주사를 통해 갖고 가라앉혀 버리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자, 우리가 집에서 압출을 한 후에 여드름이 터졌을 때 뭘 하죠? 두 번째, 여드름 패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드름 패치가 요즘에는 굉장히 세분화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약국가면 여드름 패치 주사만 붙이는 게 끝이었는데 요즘에는 압출 전에 붙이는 패치랑 압출 후에 붙이는 패치가 두 가지로 나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압출 전에 붙이는 패치 같은 경우는 살균 작용이 조금 있고 여드름 가라앉히는 티트리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살리실산 엑시드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성분으로 붙여서 균을 좀 가라앉히죠. 그리고 내가 압출을 한 후에 약간 좀 진물도 나오고 뭐 피도 살짝 나오고 할 때는 하이드로콜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붙여가지고 안쪽에 좀 안 좋은 노폐물 같은 걸 좀 빼내는 그런 방식으로 여드름 패치를 활용을 합니다. 문제는 여드름 패치를 붙여놓고 세워라 내워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테이프 알러지가 있거든요. 테이프를 붙이고 나면은 한 이틀 정도 지나면 굉장히 가려우면서 거기가 붉게 올라옵니다. 테이프 알러지로 올라온 그 알러직 반응 같은 경우는 색소 침착이 굉장히 잘 따라오고 색소 침착이 생기게 되면 잘 안 없어집니다. 테이프 성분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간질간질한지 안 한지가 여드름 때문인지 여드름 패치 때문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간지럽다면 바로 떼시고 거기에 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보습을 잘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집에 혹시 가벼운 스테로이드 연고가 있다면 그때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킨케어인데요.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죠.
듣다 보면은 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다 맞는 얘기인데 실제 내가 홈케어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리송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도 얼굴에 클렌징 성분을 안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울을 한번 고개를 들어서 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구석구석에 비누가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비누가 없어질 때까지 깔끔하게 세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당연히 저는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꼭 여드름뿐만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랐을 때 기미 주근깨 그리고 여드름 흉터에 의한 색소 침착까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뭐가 됐건 바르는 게 좋지만 역시나 클렌징을 꼼꼼하게 하고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성이신 분들은 뽀득뽀득하게 씻고 나면 얼굴에 이제 기름이 안 남으니까 그게 더 깔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씻는 거에 맞나요? 개인마다 달라요.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씻고 나니까 오히려 더 자극이 되는 것 같고 각질이 조금 구멍을 막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 나시는 분들은 약산성, 좀 가벼운 클렌징 폼 같은 걸로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깨끗하게 세안을 하기 위해서 그 마모제 같은 거 있죠, 피부 각질 제거제 같은 거를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피부 각질이 자극을 받고 그 다음에 모공이 자극을 받아서 그 물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피지 분비량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안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꼭 벅벅 문질러야 된다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뽀득뽀득 씻은 후에는 로션이라든지 보습을 잘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집에 후시딘이랑 마데카솔이 있다면 뭘 발라줘야 되나요? 일단 둘 다 관계없습니다. 뭐라도 항균 작용 있는 항생제를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세균 감염을 막는 게 내가 여드름 자국이 여드름 흉터로 생기는 거를 막아주는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집에 여드름 연고라든지 또는 항생제 타입의 이렇게 톡톡 치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상비약으로 하나 정도를 갖고 계신 게 좋습니다. 적어도 내 여드름이 어떤 거에 반응이 좋을지 원장님들하고 상담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피부과에 오셔가지고 내 여드름에 알맞는 연고를 처방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평생 여드름 환자를 보면서 이분은 요 여드름 연고의 효과가 좋았구나, 이런 여드름은 이런 연고의 효과가 좋구나 라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언제나 피부과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약국에서라든지 아니면 가볍게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살리실릭 엑시드, 살리실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벤조일 페록사이드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 자극적이에요. 발랐을 때 상당히 좀 따가울 수도 있고 얼굴에 붉음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낫고 싶은 생각 때문에 높은 농도의 성분들을 쓰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낮은 농도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케어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피부 관리도 너무 잘 하시는 분들 많고 본인 스스로가 피부 관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압출을 꼭 병원에서 무조건 받아야 된다, 아하, 바하 제품들은 위험하니까 집에서 꼭 하지 말고 병원에서 하라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병원에 와서 꼭 관리를 받아야 되는 여드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염증성, 즉 화농성 여드름입니다. 왜냐하면 화농성 여드름의 제1번 치료는 바로 항생제이기 때문입니다. 먹는 항생제가 됐건 바르는 항생제가 됐건 항생제로 균 자체를 줄이거나 없애야지만 화농성 여드름이 재발하지 않고요. 화농성 여드름의 제일 나쁜 부작용은 바로 여드름 흉터겠죠. 그래서 흉터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농성 여드름을 잘 치료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농성 여드름에 요즘에 또 각광받는 치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엑소점이라는 건데, 엑소점이 다른 스킨 부스터 제품과 달리 항균 작용이 있다 보니까 화농성 여드름이 올라오신 분들도 엑소점을 받았을 때 균이 좀 줄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드름 흉터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시크릿 레이저 같이 고주파를 통해 가지고 피지선을 안초에 조금 줄여주고 균을 박멸시켜주는 그런 시술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여드름이 과연 그런 시술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는 여드름 흉터가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자극적인 방법보다는 안전하게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드름 홈케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못된 홈케어로 인해서 여드름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드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이뻐지실 겁니다.